개념이 완벽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요. 승섭이가 생각하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꿈을 물어보면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라는 직업인데요. 한 학급당 한 5명 정도가 이 직업을 꼽는다면서요, 선생님?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마도 이유가 요즘에 스마트폰하고 동영상 사이트 같은 게 많이 인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SNS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 내에서 SNS 내에서 말도 잘하고 정보도 잘 전달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마치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BJ가 일단 그 뜻이 좀 있어요. 그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방송하는 친구들한테 보통 이제 BJ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우리 개그맨 중에서 그 몇 명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친구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거의 매일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하고 끈기가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할까 하다가 야 이렇게까지는 나 못하겠다고 안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정말 유행이긴 유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BJ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간단한 시설만 있으면 그쵸? 누구나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10대들 같은 경우에 자기를 더 알리고 싶고 자기한테 좋은 컨텐츠가 있는 친구들은 이 BJ를 통해서 자기 그 자아 실현을 하려는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생 BJ가 음식 모형 만드는 그걸 올려서 조회수 네. 1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거 대단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하려고 한다면 또 양질의 정보인지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또 그렇죠. 부모님들의 허락을 좀 꼭 받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잘 돼서 이렇게 관심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열심히 방송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소외감을 오히려 더 느끼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하려다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네네. 막 누워서 하고 막 밥 먹다가 하고 막 성의 없이 하는데 오히려 이게 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알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그 개인 방송을 접촉하게 될 때 왠지 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부모님들의 도움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어릴수록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이제 같이 고르고 아이 취향에 맞는 것을 보는데 보통 이게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고르면 한 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거라든가 조금 선정성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려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주시고 책을 읽고 나서 독서록 쓰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록 같은 거 무슨 내용이었고 뭘 배웠고 괜찮다 나는 이런 거에 꿈을 키웠다 기록을 해도 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또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직업 있으면 저희가 또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찾아주신 어머님의 고민을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 저희가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바로 예비 고3 학생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어머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의 문을 두드리셨나요? 고3인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적은 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저나 승섭이나 되게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엄마들은 아들 얘기만 하면 그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요. 급 심각해지는 엄마의 얼굴.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나의 비전 써놓은 것 좀 보세요. 옛날 생각 나네요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혹거리가 없네요. 방에 유혹거리가. 그렇죠. 나름 문제집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공부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가 공부하는 거 보면은 개념 수학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는 다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면은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문제도 유용하게 다른 출판사 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뀐 것들도 풀어보고선 해야 되는데 그에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니까 지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학 성적. 이렇다 보니 점점 속이 타는 엄마는 유명하다는 과외 선생님을 모셔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승섭이의 강한 겁으로 결국 엄마가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은 애가 공부하는 데도 편하고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안정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데 애가 전혀 자기는 맞지 않는다고 하도 도리질을 하니까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주관이 확고한 애인가 봐요. 그렇나 봐요. 예. 그리고 사실 또 저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이 계속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는 안타까운 게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안 해서 결과가 나쁘면 뭐라고 할 텐데 잘하고 의욕도 갖고 있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되게 화도 나고 답답하신 안쓰럽기도 거죠. 하고. 승섭이의 공부 방법, 과연 무엇이 문제일지 관찰 카메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듯한 자세로 열공 중인 이 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멋진 국군 장교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이승섭 군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 기본 5시간은 수학 공부에 매진한다는 승섭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부교재도 있지만 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나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듯한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 개념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그 개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면 바닥이 뚫려 있는 병에다가 그냥 물 채우는 거랑 똑같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완벽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요. 전. 뭐 표현을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개념에 대해 저걸 중요성을- 중학교 때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저걸 아니, 이걸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유도. 나름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입니다. 그래도 참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를 하긴 해요. 딴짓도 안 하고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타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승섭이. 누가 왔나 본데요? 오, 친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온 건지 모르겠네. 그 개념 사랑 잘 실천하고 있는지 수다학에서 준비한 관찰 카메라. 친구의 도움을 받아 기습 개념 질문을 해보기로 합니다. 과연 승섭이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어볼 게 뭐냐면은 미적 2개랑 기백 하나 있는데 미적 2개랑 기백 하나? 좋아. 자신감 있나 봐요. 씩 웃네요. 기백에 기백? 어 기백은 나 좀 들고 가긴 했거든? 기백에 이거 선생님이 이거 이거 이게 보면은 여기 세타 보이지? 이거 왜 이 세타 낫이랑 이게 뭐 각이 같대. 왜 같냐? 봐봐. 야, 일단 이거 180도지. 이 세타각이랑 이 각이랑 여기 보이는 야,치랑 가. 이거 더해서 180도 돼야 되지. 그렇지. 동의하지? 오케이, 동의.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이거 90도 90도잖아. 90도지. 그래서 180이 됐잖아. 그렇지. 그지? 근데 이거 봐봐. 여기서는 이 세타각이랑 이거랑 더해서 180도가 되지. 그래서 이 세타랑 이거랑 같은 각이야. 맞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뭔지 알겠어.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이야. 일단 맞게는 설명한 것 같은데 친구는 잘 이해했을까요? 기백의 세타 값 같은 거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말을 풀어서 해서 알아듣기 쉬웠는데 그 미적의 역함수의 미분법은 그 승섭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뭘 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 것도 있긴 있었나 예, 봐요. 역함수의 미분법은 못했다고 말을 하네요.
친구가 돌아가고 드디어 문제풀이에 돌입한 승섭이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해서 푸는지 문제풀이 실력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뭐 안 하거나 뭐 딴짓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어머님이 것 진짜 같은데. 답답해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닥쳐서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놨으면 저때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깨우치고 있잖아요. 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문제를 만난 승섭이 이내 문제집 뒤에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드는데요. 아니 이건 승섭아, 예? 그거 꺼낸 게 뭐야? 이거 답안지요. 왜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아, 저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보면 좀 막 잘 안 풀리고 이러서 잘 안 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막 멍도 때리는 시간도 좀 있고 이러니까 답안지 보면서 좀 빨리 풀고 싶고 그런 마음도 강해서 종종 이렇게 답안지 봐요. 진짜 저렇게 해설지를 보면서 하는 게 정말 이 아이한테는 독이 될지 아니면 정말 약이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 진짜. 지금 뭐 영어. 근데 갑자기 영어책을 폈어요? 급기야 영어책까지 등장. 이것도 수학 공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수학 문제 막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막 멍 때리고 이런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좀 딴 과목 좀 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그렇게 딴 과목 좀 쉬운 것 좀 보고 있습니다. 단어 같은 거 쉽게 외우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고민하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그 시간을 진득하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시 쉬는 시간. 승섭아. 아? 이리 와봐. 어머니 또 이제 뭐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어. 학원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막히고 딴짓하고 응? 즉시 이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 증문을 못하는 거잖아. 아, 그런 것도 단점이 있는데 나 솔직히 학원 안 다녀도 내 의지만 있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학원 다녀도 공부 못하는 애들 진짜 엄청 많아. 학원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추억이 있나? 왜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죠? 의지에 따라 다른. 네 맘대로 해.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학원을 아예 안 간 건 아니에요. 한 진짜 3-4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딱히 제가 기대하던 거랑 다르고 뭐 인간이랑 다를 것도 없다 생각해요. 아, 물론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방법의 차이보다 이런 건 노력의 차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돈을 들여서 노력하느니 비슷한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는. 과연 승섭이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수다 도와주세요. 야, 이제 겨울방학만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우리 승섭이와 또 우리 어머님 만나봤는데요. 어우, 진짜 고3이 된다는 게 이 정도군요. 제 근데- 마음이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수닥에서 손 쓰기는 너무 늦은 거 아, 아닌가. 왜요? 더 큰 대형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 이만한 대형병원이 어딨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이거는 ER이죠, ER. 응급실이에요. 이제 오늘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네네. 아, 아이고, 우리 세 분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믿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보니까요, 정말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뭔가 뭐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스러울 만한 결론이 없다는 건 뭐 아이는 지금 그랬잖아요. 뭐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의 차이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방법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 둘 다 뭐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개념 정리가 잘 이해돼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5등급 점수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맞춰야 될 문제까지는 맞추겠죠. 네. 근데 틀려야 될 문제도 또 맞추려면 공부를 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는 이미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반, 중간, 평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개념 그렇죠. 위주로 했으면 지금 열심히 심화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두 번째, 인강 듣는 거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네. 인강을 듣기 위해서도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문제 풀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가 방법을 찾은 건데 그 방법과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찾은 방법 중에서 맞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엄마하고 기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다른 방법을 썼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책임을 엄마한테 돌릴 가능성도 그래서 엄마도 사실 네, 말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솔루션을 준다 그러면 그 가장 쉬운 교재 하나 잡아놓고 네.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유형 문제 그다음에 심화 문제 섞여 있을 테니까 뒷부분에 가면 어려울 거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집이 여러 권이 아니고 한 권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라도 고민 끝에 다 풀어서 최소한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자신 있다. 이 정도 되면 한 3등급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안지를 이렇게 꺼내서 아예 한 손에 들고서 보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거친 후에 해야 되는데 안 되네 하고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답안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답안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고 굳이 답안지를 활용한다면 최대한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답안지를 한 줄씩 이렇게 봐서 한 줄 보고 이해해서 그 다음 부분은 내가 혼자서 풀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얻으면 그때부터 쭉쭉쭉 표시해 나가면서 푸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답안지로 도움을 얻어서 풀었던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시간이 나든지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본 게 승섭이가 좀 똑똑해 보였거든요. 네. 말도 굉장히 뭐 항아리에 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 표현하지 뭐 네. 말은 뭐 이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수학 공부도 아까 그 앵 달고 나왔던 친구한테 앵군, 네. 앵군이죠, 앵군. 앵군한테 설명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똑똑하다.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문제는요. 네. 제가 이해가 됐다는 거는 네. 문제가 좀 쉬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사실. 예, 사실 그 내용은 고등학교 이제 기하 벡터란 과목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내용은 아니죠. 네. 예, 그거보다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과 연관된 뭐 구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 중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예, 그걸 모른다면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예.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 위주로 했다지만 기초 개념 부족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리고 답안지를 보는 학습 방법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 부족이다라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꼽고 싶은데 제가 먼저 승섭이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승섭이가 생각하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요. 개념이라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기에 우리 어떤 뭐 개념서라든 책에 네모 박스 쳐져 정의 있는 뭐 이런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응용된 문제는 거의 풀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당연하게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은 기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실전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나오는지가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어떤 기출문제 예제까지, 기출문제를 예제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이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섭이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학생들에게 개념 공부했냐 그러면은 했는데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걸 한다고 해서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의 개념을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쵸. 복합적인 도형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럴 땐 다른 도형과 어떻게 연관해서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에 좀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에 이르는 공부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그 승섭이가 못 푼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아주 그 단원의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도형으로 연관이 돼서 그 도형과 연관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움직일 때 이런 게 움직일 때 언제 최소가 되느냐 언제 최대가 되느냐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에 단원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점이 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선분위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선분위를 움직일 때 언제 최대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막
그냥 막 아니 어려우신 오늘 저기 분들이 방송 있잖아요. 끝나고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네. 아니 근데 원래 보니까 우리 김세 선생님께서 네.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평상시보다도 훨씬 막 더. 더 잘해주려고 막 에너지를 엄청 쏟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를 못 건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포인트예요. 기하학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네.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 문제는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은 꼭 좀 열심히 연습해서 찾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개념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딱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정의만 생각하는데 이 정의가 문제에 어떻게까지 적용되는지까지를 아는 게 사실은 진짜 개념이잖아요. 개념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게 성적표를 저희가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위치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성적표를 보니까 5등급 됐고요. 그건 딱 중간이 성적입니다. 그래서 성적 결과를 봐도 아직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그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성적을 그대로 3학년 갖고 올라가면 그대로 5등급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3월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는 이제 평가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재수생들이 또 대거 들어옵니다. 특히나 9월에. 아유.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이 충격을 좀 받죠. 왜냐하면 한 등급씩 내려가는 경험을 네네. 하게 돼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은 왜 내려가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수하는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생들이 오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그렇겠네. 심리적 타격을 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상해서 그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승섭이의 그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검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평균 수준이고요. 강점은 공통 그림 찾기, 동형 찾기인데 네. 약점이 토막작이에요. 토막작이라는 게 공간지각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벡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는 만큼 하면 제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동기 검사를 했는데요. 네. 경쟁 동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우울, 짜증, 불안도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또 안 되는 거죠. 거군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지기는 싫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현재 심리가 안정이 안 돼서 앉아 있는 만큼 학습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수학 성취도 이제 후행 보니까 67% 정도 나왔는데 그 개념 위주의 학습을 해서 그나마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 개념 정도 알고 있는 게 5등급이에요. 근데 실제로 5등급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이니까. 네. 근데 대학 입시를 앞두면 최소 3등급 안엔 들어야 그래도 수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머지 1년 동안에 2등급을 더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지금도 이미 매일 5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이렇고 또 선생님들께서 수학 학습량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만큼 지금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그 문제 푼 거 이렇게 보시면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는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후행 과정부터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20개 문제 중에서 13개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중위권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의 어떤 질적인 부분, 좀 덤벙거리는 부분들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번 문제가 사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고3에게는 x-x분의 1이 4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뭐 사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6번, 7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를 실수하면 사실 이제 계산 결과를 마지막에 다 잘해놓고 계산 결과를 틀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본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제가 보니까 100점에 49점을 맞았다고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중간은 딱 유지하네요. 예, 그러게요. 딱 거의 중간이었는데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에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유형이 있고요. 좀 덜 알려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2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진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네. 거의 100% 출제였던 문제입니다. 이게 지수로그의 실생활 문제라고 해서 뭐 지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런 3점 문제를 놓친 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연습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이제 29번 같은 거 30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에서도 건드려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이 있고 반원이 있고 뭐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선분의 길이나 혹은 넓이 이런 것들을 도형에서 주어진 것을 세타 값으로 표현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사실 많이 알려진 유형입니다. 물론 중위권이라든지 좀 하위권 학생들에겐 이런 세타로 변환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문제조차도 이미 나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문제입니다. 실제로 30문제인데요. 수능 문제가 30문제인데 그중에 이제 예전보다 많이 난이도가 낮아져서 노력을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방향을 잘 잡고 네. 포인트를 잘 잡고 지금처럼 꼭 나오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좀 열심히 연습해서 점수를 올리는 전략을 좀 찾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출제 경향과 관련된 팁까지 주셨는데요. 정말 놓치지 않고 오늘 방송을 다시 보기로 해서라도 이런 건 꼭 메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님의 걱정이 전 너무나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아이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집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옆에 선생님이 계시면 당장에 물어볼 수 있고 당장에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과외든지 아니면은 뭐 학원을 가든지 해보라고 하는데 아이가 저렇게까지 싫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좀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는 안 될까요? 이 문제는 답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학원이나 과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승섭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적절한 선생님을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봤겠지만 자신만이 고집하는 방법이 효과도 없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승섭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면접을 한 100번 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선생님이어야 되냐면 이 아이는 자신이 만든 그런 거기 가치관이랄까 그런 규율 안에서 행동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 무조건 내 성적은 오른다. 내 수학은 잘 된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게끔 그 선생님이 수학 실력이 탄탄해야 되고 이 아이의 그 개념 중심의 그런 생각을 받아주면서 서서히 아니야 하면서 끌고 가는 좀 많이 통하는 선생님 네. 그런 선생님을 같이 면접을 통해서 꼭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승섭아, 이렇게 그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은요. 다 뭐가 돼도 돼요. 엄마 말은 또 애들이 좀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전문가의 얘기라면 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승섭이가 진짜 마음에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승섭이는 H대 공대나 육군사관학교가 목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수년간 고3 담임을 맡으셨던 우리 김태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가능합니까? 냉정하게 말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죠. 네.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승섭이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이 정시를 노립니다. 그래서 정시를 노려서 나는 성적 올려서 정시에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정시 성적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좀 있어요. 인원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안전지향성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70%가 수시로 뽑고 나머지 이제 이게 떨어지고 정시로 해서 30% 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지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예전보다는 시험이 쉬워졌어요. 이게 희망적인 거예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피해자잖아요. 수능 13점. 사실 승섭이한테 진짜로. 얘기하기 막 미안해 죽겠어. 내가 13점인데 본인이 50점 열심히 안 맞는데. 하는 거를 탓을 해야지 시험 탓을 해요. 아니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점수가 안 오르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셨잖아요. 인정할게요. 네. 지금은 50점이었던 학생들이 60점, 70점 되는 경우 있고요. 아, 그래요? 70점의 학생들이 80점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50점이었던 학생이 갑자기 90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50점에서 60점, 60점에서 70점 이런 목표 하나 두 개 더 맞히는 4점짜리 하나 더 맞히는 게
점수 폭과 가는 대학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열심히 그렇게 하나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 승섭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당구 치다 보면 네. 내가 원했던 노렸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치는데 그걸로 안 들어가고 다르게 해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연히 그렇게 그쵸, 되는 데가 그쵸. 있어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길이 터지는 게 있는데, 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가 모르게 뭔가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도 터지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에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승섭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문제 폭식입니다. 지금 수학적 문제풀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제 결정적 한방은 3등급입니다. 모든 학생이 만점이나 1등급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나마 3등급도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아주 희망적인 정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3등급을 목표로 3등급을 막기 위한 양의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거꾸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개념이 담겨 있는지 그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일희 씨의 결정적 한방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3이니까 제가 이제 핵펀치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너무 그렇게 또 기대하지 마시고. 자, 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이겁니다. 비박 준비! 네? 비박 준비하라고! 여기서요! 우리 황정민 씨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그래요. 그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딱 보면 이 경험 많은 선배, 이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맞아요. 먼저 가봤던 분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요, 히말라야에 그럼요. 대해서. 그래서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 많은 선배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얻으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보다는 이 영화 한번 보고 그래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기에는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중요한 고3입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이 길이 아니면 빨리 접고 우리 다른 길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승섭이가 원하는 목표도 희망적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